지금부터 선생님이 한번 작년 수능 문제 중에 8문제를 풀어드릴 텐데요. 그 선생님이 안 푼다는 내문제도 한번 도전해봐요. 사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로 주어진 문제, 점화식에 있는 문제는 한번 도전해볼 만하긴 해요. 근데 되게 어려워. 예? 그래서 도전해볼 만하긴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풀 문제가 9번 문제인 것 같다. 그죠? 예. 9번 문제는 솔직히 여러분이 그 해설 보고도 잘 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얘는 셀에서의 테크닉 정도를 몸에 익히면 풀 수 있는 문제였거든. 지금 얘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죠. 야, 얘랑 같을 때 A 값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요거를 쪼개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0부터 A까지 이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와 같다로 이렇게 쪼개줄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없어지니까 지금 얘는 0부터 A까지 이 함수의 정적분이 0이 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여러분이 풀 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저 함수 3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20 dx는 0이다. 요걸 풀어줘야 되는 문제였네요. 그래서 적분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8a 제곱 마이너스 20a가 0이 되면 되니까 a를 묶어서 a 마이너스 10 플러스 a 플러스 2는 0이라요. 양수 a 값은요 10이 되는 문제였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문제고 선생님이 굳이 이 문제를 푸는 거는요. 이 테크닉은 아주 기본적인 테크닉이지만 앞으로 푸는 모의고사에서 또 만날 일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만나면 이렇게 잘 풀어주시도록 하세요. 자, 10번 문제 여러분이 보시도록 하고요. 11번도 쉽다고 끝났네요. 자, 4점 문제지만 12번 문제. 자, 12번 문제는요. 발견 추론과 귀납 추론이 같이 섞여 있는 문제죠. 발견 추론과 기납적 추론이. 자, 얘는 이렇게 처음 보는 수학적 정의는 늘 주어진단 말이야. 그죠? 자, 얘는 어떠한 수열의 n항까지 합이 주어져서 SN이 2분의 1 n제곱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돼? 일반항 n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지. 그지? 근데 일반항이 뭐야? 요게 일반항이죠. 여기 일반항이 AN이 아니라 B의 n 플러스 1분의 AN. 자, 이 식으로부터 이 식을 뽑은 다음에 발견 추론하시면 되는 거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B2분의 A1 1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근데 A1이 얼마나 그랬어? 저기 2라고 가르쳐줬는데 얘가 2니까요. B2는 4가 되는 거네. 그죠? 맞아? 자꾸 바꿔 풀었더라고. 다른 거. B2는 4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잠깐만 이상한데? 여기 있구나. 끝났구나. 야, B1이 2라고 가르쳐줬지. 그죠? B1이 2야. 그런데 얘가 등차 수열이니까 Bn은 2n이 되는군요. 그지? 그래서 요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AN분의 Bn이 2n이면 Bn 플러스 1은 2배의 n 플러스 1이 될 거고 이게 n-2분의 1이다. 그래서 AN은 n 플러스 1 곱하기 2는 여기다 붙여서 2n 빼기 1. 그래서 AN을 이렇게 구한 다음에 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어. 그죠? 그래서 얘도 어떻게 보면 진짜 잘 나오는 문제야. 근데 선생님이 최근에 조금 약간 게을렀던 것 같아. 작년 수능 6월, 9월 수능을 보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나왔던 유형정리에 꼭 들어갔던 두 가지가 안 나오네. 선생님 강조해서 봤었잖아. 그지? 선생님 약간 아니랬던 거. 안 나온 게 뭐였어? 내가 나올 거라고 계속 나왔다고 얘기했다. 잘 모르죠. 함수의 극한을 도형으로부터 뽑아내는 문제. 그게 안 나오고 있어. 작년 6월 번에 안 나왔어요. 그죠? 올해 9월하고 작년 9월하고 수능에 그게 안 나왔어. 그죠?
도형에서 함수의 길이나 넓이나 부피를요, t의 함수로 표현한 다음에 극한을 구하는 문제. 그게 수투에서도 안 나오고 삼각함수 미적에서도 안 나왔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닮은 도형의 무한급수 문제. 무한급수와 도형 문제가 안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하나 더, 증명 문제에 박스 채우는 문제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형을 좀 탈피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네. 그러면서 최근 유형에 해당하는 그 귀납적 정의 문제가 9월에는 안 나왔는데 이번엔 또 수능에 나왔죠. 점화식으로 풀어제끼는 문제. 그게 굉장히 어렵게 나왔네요. 그래서 수능 유형 분석을 좀 새롭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 6구 수능과 올해 6월까지 보고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수능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패턴도 새롭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새롭게 바뀐 패턴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요. 자, 13번, 14번까지 일단 1라운드로 보도록 하죠. 13번 풀만 했고요. 14번도 풀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13번 문제는, 자, 13번 문제를 보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 이거를 만족한다. fx 다 구했다. 그세요. 자, fx는요.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1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어도 0인 거야. 그죠? 1 집어넣어도 0이고 2 집어넣어도 0이고. 그런 다음에 뒤에 하나를 몰라. 그럼 얘를 x 플러스 k라고 놓고 이거를 미분을 하면 이거 미분해서 얘를 곱하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k 더하기 얘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플러스 k다 해도,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얘 미분하면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인데 거기다 얼마를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0 대입하면요 얘는 마이너스 2k 얘는 마이너스 k 여기다 0 대입하면 플러스 2가 되는데 그게 얼마라고 돼 있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3k가 마이너스 9니까 k는 3이 된다. 그래서 fx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한테 요 넓이가 a고 요 넓이가 b인데요. b 빼기 a를 구하라고 돼 있어. 그럼 b 빼기 a는요. 우리가 그 정적분의 넓이와 같다처럼 만약에 지금 이거에서 요 함수를 뺀 거야. b 빼기 a는요. a 빼기 b야? b 빼기 a야. b 빼기 a는 양수값이 나올 거고요. 요걸 위에 있는 함수로 해서 인테그랄 요 함수를 요 함수를 일단 구해야 되겠다. 그죠? 이걸 gx라고 놓지 뭐. gx라고 놓고 주어진 함수 얘를 fx라고 넣으면 gx 빼기 fx를 해주는데 0부터 3까지 하면 이 b-a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직관적으로 캐치를 해야 돼. 이걸 직관적으로 캐치를 못하고 여기를 알파라고 넣으면, 자,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는 어느 게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네? 요 직선을 gx라고 한다고 그랬으니까 gx, dx 하면 이게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는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3까지 이번에는 gx가 위에 있으니까 gx 빼기 fx dx가 b가 되는 거잖아. 그죠? b 빼기 a를 하면은요 여기서 b 빼기 a를 하면 저식이 나온다는 걸 바로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b 빼기 a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인테그랄 알파부터 3까지 gx 빼기 fx dx 빼기를 더하기로 고쳐서 인테그랄 요거 둘이 바꿔주면은요 0부터 알파까지 gx 빼기 fx dx가 되는 거지. 그리고 정적분의 성질에 의해서 0부터 알파까지 알파부터 3까지니까 0부터 3까지 gx 빼기 fx dx를 구하는 게 b-a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식으로 풀면 너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이걸 직관적으로 이게 된다는 걸 눈치를 채야 됩니다. 자, 그럼 요 gx를 구하려면 얘는 원점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요 점의 x좌표가 3이니까 저기다 3 집어넣으면 f3이 얼마야? 2 곱하기 1 곱하기 6이니까 12가 되지, 그치? 그래서 얘는 gx는 4x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4x 빼기 이거 이 함수 전개해서요 여기다 집어넣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어떻게 풀어봤는데 이 문제에서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 14번 문제. 얘는 어디서 나왔는지 딱 알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삼각함수 문제죠. 수원 삼각함수 문제죠. 수원 삼각함수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삼각형의 넓이. 이 세 가지가 들어가 공식, 이 세 가지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잘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인 법칙도 알아야 되고 코사인의 법칙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공식들을 다 써야지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건 풀 줄 알아야, 연습해야 무조건 풀 줄 알아야 돼요. 자, 주어진 조건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자, 지금 얘네는 일단 AD 대 DB의 길이가 3대 2다.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비를 3대 2라고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요걸 이 원의 반지름에 해당하니까 R이라고 놓으면 3대 2면 얘가 3분의 2R이 될 거고, 그래서 요것도 또 R이 될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요, 이 길이도 다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걸 일단 X라고 놓고 이걸 Y라고 놓고 XY를 구해봐요. 자, X를 구하는 방법은 요 조건으로 구하는 거지. 어느 거? 넓이가 9대 35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첫 번째 삼각형 ADE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R 곱하기 sin A 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자,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는 3분의 5R 곱하기 요 길이는 R 플러스 X 곱하기 sin A 하면 나오는 건데 얘네 둘의 B가 9대 35라고 주어진 거지. 그치? 그럼 sin A와 2분의 1 sin A와 2분의 1 약분하면 여기는 R제곱. R도 하나 약분하자. 그래서 여기 R만 남아서 이렇게 곱하면 35R. 이거는 여기는 3분의 5하고 R 플러스 X가 남아와서 얘랑 얘를 곱하면 15R 곱하기 15 곱하기 R 플러스 X 이렇게 남는 거지.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요 35R은 15R 더하기 15X입니다. 15X는 20R이 돼서요 X는 15분의 20R 3분의 4R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일단 3분의 4R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예. 그 다음에 저 Y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Y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 예, 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죠. 야,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 5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두 번째 사인 A분의 A의 대변 Y는 사인 C분의 C의 대변 3분의 5 R이 성립하는 거지. 그치? Y는 3분의 5 R에다가 사인 C분의 사인 A를 곱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인 A 대 사인 C의 비가 5대 8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서 얘는 8분의 5대 8? 8대 5니까 5분의 8이 되는 거지. 이거 약분하니까 얘가 3분의 8R이 되는 그래서 Y는 3분의 8R이 되는 거다 이렇게. 예. 근데 이거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건 뭐야?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R 값을 구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으로 쓸 공식은 뭐밖에 없어.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A분의 대변의 길이 3분의 8R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7이 되는 성질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얘는 사인 A를 구할 수가 없겠다. 잠깐만. 사인 A 구할 수가 있구나. 그치? 근데 사인 A보다 사인 C를 구하는 게 더 유리해요. 좀 이따가 이 삼각형 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 A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리고 이렇게 연장한 점을 P라고 잡을 때 요 넓이가 여기 있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될 거거든. 그래서 이걸 구하려면 요 길이는 R이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요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요 길이 구할 때 여기 C의 사인 값을 알고 있으면요 이 길이를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C분의 3분의 5R이죠. 여기 3분의 5R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이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요 사인 C를 구하러 가요. 근데 사인 C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C를 코사인 법칙으로 구하는 거지. 여기가 C잖아. 여기가 C잖아. 그지? 코사인 C는 2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3분의 8R 곱하기 이 길이 얼마? 3분의 7R. 그잖아. 그럼 요 위에는 3분의 8R의 제곱 더하기 3분의 7R의 제곱 빼기 대변 3분의 5R의 제곱. 요렇게 이걸 계산하면 나오겠다. 이걸 계산하니까 답이 얼마가 나오더라? 예. 14분의 11이 나와요. 계산하면. 이게 14분의 11이 나오겠다. 그러면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여기가 14고 여기가 C고 여기가 11이면 코사인 C가 14분의 11 나오는 거니까 이 길이 어떻게 구해? 루트 14의 제곱 마이너스 11의 제곱 하면 되지. 별거 아니지만 얘는요 14 더하기 11 곱하기 14 빼기 11하면 계산이 빠르죠. 얘는 25고 3이니까 5 루트 3이 나오겠네. 요 길이가 5 루트 3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3분의 5R은 14 곱하기 사인 C인데 사인 C가 얼마야 지금? 14분의 5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약분하고 5 약분하고 나니까 R이 3 루트 3이 나옵니다. R이 3 루트 3이 나오겠다. 이제 필요한 거 다 구했고요. 뭘 구하래? 구하는 게 원위의 점 P에 관해서 PBC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A에서 수선 내리고 요걸 연장해서 P를 찍은 다음에 요 넓이를 구하면 이게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분의 1을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 3분의 8R 곱하기 높이는요. 요 길이 어떻게 구해요? 요 길이 요 길이가 3분의 7R인데 거기다가 사인 C를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3분의 7R 곱하기 사인 C 구해놨지 지금. 사인 C 어디 있어? 14분의 5 루트 3. 요게 요 길이가 되는 거야. 거기다가 R을 더하는 거. 이게 넓이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물론 답은요 여기 R에다 이제 3루트 3을 집어넣어줘야지. 그래서 이거 R에다 3루트 3 넣고 정리하는 거 여러분이 해주시도록 하세요. 알았지? 자 일단 여기까지 네 문제 한번 잘 풀어보십시오.
그리고 뒤에 문제는 두 문제씩 끊어서 두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뒤에 가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야, x가 k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성립하는지 어떻게 알아? 이거 대학생들도 이게 성립하는 거 증명을 못해요. 그럼 이게 성립할지 안 할지 나도 지금 증명을 못했어. 그런데 이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수학적인 문제입니다. 수학적으로 얘가 성립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일단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저기 있는 k 값을 구해야 됩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거. 자, k 값이 뭐예요? 얘랑 얘가 만나는 점에 x 좌표가 k잖아. 그죠? 그럼 얘네들이 연립해서 k 값을 찾으면 돼. 그죠? 그러면 얘에다 k 넣고 여기다 k 넣는 게 같단 말이야. 그래서 5분의 1에 k-세제곱이 k가 된다.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방정식을 우리 풀 수가 없죠. 그런데 구하라는 게 요거에서의 함수값이거든. 그래서 이 값을 구해줘야 되는 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할까? 얘는요, 역수를 취해요. 5의 k-세제곱이 k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리고 얘는 5의 k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이 k분의 1인데 우리가 구할 게 이런 거잖아. 그럼 양변을 요거로 나눠주면 5의 세제곱분의 1이 k 곱하기 5의 k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치? 저기 들어있는 값이 얘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이걸 양변을 세제곱을 해서 5의 9제곱분의 1을 만들면 얘가 k 세제곱 곱하기 5의 3k 제곱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구하라는 이 값은요 5의 9제곱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할 거는요 f 5의 9제곱분의 1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번째 f 5의 9제곱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이 값을요, 이 값을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요 안의 값을요 f, 요 안의 걸 f 알파라고 가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f 알파를 5의 9제곱분의 1이라고 놓은 거야. 5의 f 알파는 5의 9제곱분의 1이라고 놨고요. 그리고 얘가 3알파하고 같다라는 거 아니니? 그렇지? 그러면 지금 이 값은 f 알파고 3알파가 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요 식을 이용해서 구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요 이걸 만족하는 알파 값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f 알파가 얼마야? 다시 저 식에 알파를 집어넣는 5분의 1에 알파 마이너스 세제곱이 5의 9제곱분의 1인 걸 풀면 되잖아. 그치? 근데 왼쪽 식에 5의 알파 마이너스 세제곱분의 1이 5의 9제곱분의 1이 되는 알파가 12네. 야, 이걸 만족하는 알파는 12가 되니까요. 36이 F5의 9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성립하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뜻이라서요. 이렇게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거였습니다. 이걸 더 깊이 들어가면 몰라. 수학적으로 이 풀이를 보여주려면 뒤에 풀이는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놨거든? 아니야. 지금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서 풀어야 돼. 이걸 논리적으로 풀이를 들어가면요. 논리적으로 이게 증명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풀어? 직관적으로 이 식을 이용해서 이걸 해결하면 되겠다. 예. 자, 그리고 뒤에 가보면은요. 자, 요거 21번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문제였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문제라. 자, 뭐가 좋냐면 우리 리미트 x가 알파로 갈 때 fx분의 gx. 자, 얘가 다항함수고 얘가 다항함수야.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잖아. 다항함수 연속함수니까, 그죠? 자, 얘가 연속함수고 얘가 연속함수면은요, 이거의 극한값은 존재한다. 그런데 어떨 때 존재하지 않죠? 분모가 0이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지.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게 존재하려면 f 알파가 0이면 g의 알파도 0이 돼서 0인자를 없애고 극한값을 구하게 되지 우리가. 그지? 그잖아 이거의 극한값.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값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한대. 그러면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얘도 0으로 만든다는 뜻이야. 그래야지만 이 값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fx는 0의 근을 베타라고 하면 베타는 f2x 플러스 1은 0의 근도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 모든 실수 알파에 대해서 이 값이 존재하는 거다. 근데 야 fx는 0의 근이 베타면 이거의 근도 베타가 돼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f 베타가 0이면 이거의 근이 베타면 이것도 0이 돼야 되니까 이거의 근이 2베타 플러스 1도 있어야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또 얘가 얘의 근이면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베타 플러스 1 플러스 1도 근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또 이게 4베타 플러스 3이니까 2배 4베타 플러스 3도 이것도 근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fx가 몇 차식이야? 3차식이잖아. 그러면 저 3차 방정식이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일 수 있겠냐고. 이게 계속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그래서 모든 실수에 관해서 이 값이 존재하려면요 얘네들이 같아져야 되는 거지. 야, 얘네들이 같으면 얘도 같고 모두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베타는 2베타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베타는 마이너스 1인 거죠. 그래서 fx는 0의 근이 이 베타 마이너스 1 하나만 존재해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거의 값이 존재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결론은요. 이거를 0의 근이 마이너스 1만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거의 근이 그러려면 자 저기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그러니까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4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만 있어야 저 식의 극한값이 무조건 존재한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근이면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a 마이너스 b 플러스 4가 0이 돼야 되니까 b는 a 플러스 3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뒤에다 a 플러스 3을 집어넣으면요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x 플러스 4는 얘는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죠?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질 거 아니냐고. 그럼 쟤를 조립제법으로 1 a 플러스 3 4 x 플러스 1로 나눠봐요. 1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1 4 마이너스 4에서 나누어 떨어지고 얘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x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가 근이 또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야 얘가 0이면 얘가 0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 얘의 근은 얘하고 얘가 같아지는 것만 근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외에 근이 있으면 얘가 0일 때 얘가 0이 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얘는 허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얘는 판별식 b a-1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아야겠다.
그러면 a-1이 마이너스 4부터 4까지가 돼야 되니까 양변에 1 더해서 a는요 마이너스 5부터 마이너스 3부터 5까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a, b는 뭐라 그랬어요? 두 정수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야? 마이너스 3부터 5 사이의 정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a가 될 수 있는 숫자는 이렇게 7개밖에 없는 거다. 근데 뭘 구하라 그랬어요? F1의 최대값. 그럼 F1은 지금 여기 fx 있잖아. 여기다 1 집어넣어. 2 곱하기 1 a-1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4.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근데 a가 될 수 있는 값은 요거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어. 16이 최대값이 되겠어요. 알았지? 자, 얘를요 또 여기다 함정을 넣어갖고 난이도를 높여놓은 거야. 뭘 낳냐면, 야, a의 범위가 아까 이렇게 될 때 지금 얘의 범위를 구하면 a 플러스 4 곱하기 2 하면은요 4 더해서 2 곱하면 18이 돼. 그잖아. 그러면 최대의 정수는 17이겠네? 그럼 틀리는 거야. 야, 이거의 범위를 구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A, B가 정수라고 했으니까 요 값들만 A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요 다 풀고 실수해 버리는 거지. 그렇게 난이도를 높였고요. 그렇게 구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 그래, 선생님 시간 많이 못 드리고 한 10분 드린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두 문제가 풀이가 겁나게 길어요. 미적분 두 문제가. 자, 일단 여기까지 딱 풀어봐요. 두 문제가 풀이가 좀 기니까 잘 쫓아오도록 합니다. 자, 지금 일단 27번에 쓰인 거는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죠. 자, fx하고 gx가 서로 역함수 관계다. 지금 얘는요 gx의 역함수를 hx라고 주고 있거든. g의 인버스 x를 hx라고 주고 있어 밑에서. 근데 여러분한테 h'8을 구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h'8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 g a가 8이 되는 값을 찾아서 g' a분의 1을 구해야 h'8이 되는 거야. 야, 요 조건을 만족하는 a 값을 찾아야 된다고. 그래서 얘는요 당연히 쓰이고 얘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테크닉이죠. 역함수의 미분계수 구하기. 일단 저렇게만 얘기하면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차 함수 fx가 있어요. 3차 함수 fx가 있어요. 그러면 f'x는 2차일 거야. 최고 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으니까 f'은 3으로 시작되는요 2차 함수일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거를 만족한대. 그리고 y는 gx 위에서 0,g0에서의 접선이 x축이고 0,g0에서의 접선이 x축이라는 거 접선의 방정식 x는 0이라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면 0에서의 함수값은 0이고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0이에요. 지금 요 문장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는요 G0은 0이고 G'0도 0이 돼야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이용해서 여기 f'x와 fx를 찾으러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식을 일단 미분하면요 G'x는 이거 미분하면 속미분한 2x 곱하기 f'2의 x가 되고 뒤에 거 미분하면 2x가 되니까 요게 G'x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요 식에다 x에다 0을 대입하면 G0은 f1 더하기 1인데 그게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다 또 0을 집어넣으면 G'0은
얘가 1이 되고 얘도 1이 되니까 f 프라임 1 더하기 1도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에 의해서요. f1은 마이너스 1이고 f 프라임 1도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가 gx가 역함수 hx를 갖는 데잖아. 그럼 g 프라임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거나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어. 그래서 요 두 번째 요걸 이용해서 g 프라임 x x는요 2의 x 곱하기 f 프라임 x 2의 x 플러스 1인데 얘가 항상 양수고요. 얘는 최고차항 개수가 3인 2차 함수잖아. 그지? 그럼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고 0보다 작거나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f 프라임 2의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f 프라임이라는 식은요 2차 함수잖아. 근데 이 2차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지. 그지? 요거하고 요 위에 있는 요거하고 요거를 결합하면 f 프라임 x는요 2차 함수인데 최고차항이 3이잖아. 그죠? 근데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인데 1에서 최소값을 가지니까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걸 요거 두 개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예. 그럼 여기서 fx도 추론할 수 있죠. fx는 추론이 아니라 계산하면요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가 되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1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얘는 0이라 fx가 얘가 되겠습니다. 자, fx가 저거면은요 gx는 어떻게 되는 거야? gx는 f2의 x 여기다 2의 x를 집어넣은 2의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 그런 다음에 뒤에 2의 x를 더하니까 gx가 얘가 되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이거의 역함수의 8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GA가 8이 되는 값을 구해야 돼. 그럼 얘가 2의 A-1의 세제곱이 8이 돼야 되죠. 그럼 얘는 2가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럼 2의 A제곱은 3이 돼야 되겠지? 그럼 A는 얼마? L은 3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게 뭐였어요? H 프라임 8이잖아. H 프라임 8은 어떻게 구한다? 예. G 프라임 L은 3분의 1. 이걸 구해주면 되겠어? 그럼 G 프라임 L은 3. G 프라임 X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까 G 프라임 X 구해놓은 거 있는데. 저 위에 있잖아. 그치? G 프라임 X는요. 2의 X제곱 곱하기 F 2의 X F 프라임 2의 X 그 다음에 더하기 1 이렇게 생겼지. 그치? 그럼 G 프라임 ln 3은 여기다 ln 3 집어넣으면 3이고요. F 프라임 여기다 ln 3 집어넣으면 3이고 얘가 되는 거지? 자, F 프라임 X 저기 있네요. 여기가 F 프라임 3이 얼마야? 여기다 3 집어넣으면 2에 지금 4, 3, 12 빼기 2가 11이 되고 그래서 여기다 11 집어넣으니까 12 곱하기 3 36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요 36분의 1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이런 문제 여러분이 현재 풀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 맞추기 힘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안 돼. 지금부터 우리가 약 10주 12주 정도 남았어. 거의 12주 동안 매일 트레이닝을 할 거야 여러분이 매주. 그래서 앞으로 4문제 정도 더 맞을 거야. 그죠? 지금 이 점수에서 4문제 이상 더 맞아야 돼요. 맞을 거라고 4문제 이상을.
어? 선생님 저 네 문제 갖고 좀 점수가 모자라요. 그럼 좀 더 해야 돼. 그럼 좀 더 하면 되는 거야. 예. 선생님 저 딱 네 문제만 더 맞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한 5문제 더 맞게 공부를 해야지. 네 문제는 더 맞을 거다 우리 모두 지금 점수보다. 예. 그래서 2달 뒤에는 이 문제 풀 수 있어요. 응?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오늘 제일 계산이 더러운 문제 28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니까요.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도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양수 t에 대해서 y는 fx 위의 점 t, ft에서의 접선과 fx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지금 fx가 이렇게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는데, 여기 t, ft에서의 접선, 이 접선이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fx 접선 y축의 이룬 넓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그치? 일단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알아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예. 자, 왜냐면 이 앞에 문제에서 이계도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없었잖아. 그죠?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그런 다음에 요거 미분한 마이너스 2x 곱하기 2의 L 마이너스 x 제곱이 돼서 얘는 항상 0보다 4가, 이계도 함수가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요 무조건 음수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한다. 그럼 위로 볼록이라는 뜻이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위로 볼록인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가 위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y축이 있으면 fx가 이렇게 위로 볼록이라 여기 t, ft에서의 접선이 이렇게 생겨서 이 넓이를 GT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 넓이 GT를 구하러 가야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요거 접선이 뭐가 돼요? 접선은 y는 f't x-t 플러스 ft, 이게 접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 넓이는 식이 어떻게 나올까? 저 넓이 GT는요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여기서부터 t까지 위에 있는 함수 이거 f't 곱하기 x-t 더하기 ft 빼기 fx dx를 구해주고 GT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 근데 되게 어려워. 계산이 아주 더러워. 얘는 x에 관해서 접근하는 거니까 x는 여기하고 여기만 있단다. 그래서 이걸 전개하면 f't 곱하기 x는 f't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x dx가 돼요. 얘네 둘이 곱한 걸 빼줘야 되는 빼기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t f't dt가 되고요. 얘도 상수함수라고 x가 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t dt,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fx dx, 이걸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얘하고 얘는 쉽게 계산할 수 있어. 뭐냐면 얘는 2분의 1 x제곱이 되고 거기다 t 집어넣는 거니까 f't 곱하기 2분의 1 t의 제곱이 되는 거야. 얘가 0 집어넣으면 0일 테니까 얘는요 상수라고. 그러면 상수함수를 0부터 t까지 접근하면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t제곱 곱하기 f't가 되겠다. 여기도 이게 상수함수니까 더하기 t배 ft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를 구해와야 되는데 저기 있는 fx가 fx가 없어. fx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fx를 구해야 되면 이걸 일단 적분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적분하기가 만만치 않죠. 여기서 이런 테크닉을 쓸 생각을 이제부터 해야 됩니다. 양면에 x를 곱하면요. x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곱하기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래야 얘를 적분할 수 있다고. 얘는 적분을 할 수 없는 함수야.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속내분한 게 밖에 나와야지 이걸 적분할 수가 있는 거야. 예. 그런 다음에요. 얘를 적분을 합니다. 인테그랄 dx. 인테그랄 dx. 응? 자, 근데 이걸 또 적분을 하는데 저는 x, f 프라임 x를 어떻게 적분하죠? 부분적분가 없어서. 얘가 적분가가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적분 그대로 x, fx 마이너스 인테그랄 적분 미분하면 fx dx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거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잖아. 그죠? 야 이거 적분은요 치환 적분을 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게 마이너스 2x가 있어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에서요. 요거하고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얘는요 얘를 t라고 놓으면 얘가 dt가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답니다. 요주 선생님이 빨리 했어요. 집에 가서 지금 얘를 이렇게 푸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 네. 그런 다음에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인테그랄 fx dx는요 이게 넘어가서 x fx 더하기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기 부정약분이 있으니까 저걸 가져다가 어떻게? x fx 플러스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0부터 t까지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자, 여기 마이너스 부분만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집어넣으면 t배의 ft 더하기 3분의 1 t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t제곱 그 다음에 빼기 0 집어넣은 걸 빼줘야 돼.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고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인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2분의 1 2가 돼.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자, 얘하고 얘는 똑같은 거잖아. 그죠? 동유항이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제곱 f 프라임 t가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여기 플러스 t배의 ft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빼주면 마이너스 t배의 ft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t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2가 되겠다. 요거 없애. 이거 안 없어지나? f 프라임 t가 속에 있잖아. 잠깐만 보겠습니다. f 프라임 t는 저 위에 식으로 주어져 있죠. 그래서 그냥 살릴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t의 세제곱에 f 프라임 t가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x제곱 2의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런 다음 요 뒤에는 나 뭐 틀렸는데? S제곱은 T제곱 아니에요? 뭐라고? T제곱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 뭐가? 1 마이너스 X제곱이 아니라 1 마이너스 T제곱 아니에요? FT 아 요거 t제곱이라고? 요거 t제곱인데 뭐가 틀렸어 잠깐만. 이거 계산하다가 2분의 1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t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1 마이너스 t제곱 맞아. 잘했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맞다.
잘했어요.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2의 1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분의 1 2.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얘를 또 정리를 해야 돼. 야, 얘랑 곱하면 2분 플러스 2분의 1 t의 세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분의 1 t의 세제곱이 있잖아. 그럼 이거 계산하면 6분의 1 t의 세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거하고 얘하고는요 공통인수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얘가 있어. 마이너스 2분의 1과 2의 1 마이너스 t제곱이 있어. 그런데 얘는 그거 외에 t제곱이 있고요. 얘는 그거 빼고 나면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치? 예. 그리고 뒤에 플러스 2분의 1, 2가 있어서 이제 다 구한 겁니다. 얘가 GT가 되겠어요. 오케이? 근데 구하라는 게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G1 더하기 G'이거든. 자, G1은요 일단 여기다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1 대입하면 6분의 1.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0이네. 얘가 1이 되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2가 되겠어요. 이제 이걸 미분해야지. G'T는 요거 미분하면 3 내려와서 2분의 1 t의 제곱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뽑아놓은 다음에 고방수의 미분법 써서 얘 미분한 2t 그리고 얘는 2의 1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제곱 플러스 1 곱하기 이걸 미분한 마이너스 2t의 2의 1 마이너스 t제곱 끝이네. 그치? 근데 여기다 1 대입한 걸 구해야 돼. 여기다 1을 대입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분의 1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다 1 대입하면 2가 되고요. 여기다 1 대입하면 얘가 1이 되니까 마이너스 4 2 빼기 4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이니까 얘가 2분의 3이라요. 얘랑 더한 게 답이다. 그래서 둘이 더하면 2분의 1 2에 2분의 3하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1 6분의 3 얘네 둘이 계산하면 6분의 3이니까 플러스 6분의 3 3분의 2다. 이게 솔직히 이걸 어떻게 10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문제. 여러분 이걸 다시 읽어보고 풀어보는데도 한 10분 정도 걸릴 거야. 그래서 정확하게 풀어보고 그걸 쭉 읽어야 선생님이 야 여기다 풀어보고 여기다가 오답을 해야 이걸 쥐어가면서 제대로 알아야 풀 수가 있다. 이걸 옆에다 오답하는 것보다 이 위에 오답하는 게 더 힘든 거야. 정확하게 알아야 이 위에 오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연습장에 풀고 여기다 오답하면 안 돼. 그 효과가 떨어져. 알았지? 꼭 여기다 풀어놓고 이 위에다 오답을 하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요. 필요한 사람은 저거 공유노트 체크해 가시거나 동영상 보고 잘 마무리하시도록 합니다.